네, 정유라 씨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디 병원이에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집에 왔어요. 아, 집에 왔어요. 네. 그럼 몸 문제 어때요? 아직 조금 아픈데, 그래도 이제 저희 엄마 형집행정지도 넣어야 되고 해가지고 제가 언제건 계속 저희 집에 어른이 저밖에 없어서 아, 언제건 계속 집을 비워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형집행정지 다시 신청해요? 네, 지금 다시 신청하는데 제가 병원비로 이제 돈이 다 줄줄 새니까 음, 엄마가 이게 또 MRI를 찍어서 제출을 해야 음, 형집행정지 그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예, 또 거기서 통과를 해야 이제 나오시는 거여가지고 음, 엄마 이거 지금도 좀 보내드려야 되고 해서 제가 활동을 못하면은 저희 엄마 아, 풀벌이 이제 제로잖아요. 그렇지. 애들도 그렇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아, 없이 아파 네, 누워 있을 때 수가 없구나. 병원에 있을 수가 네. 없구나. 예, 예, 예. 근데 뭐 어저께 뭐 글 쓴 게 또 제가 또 읽어보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 올리는 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글 썼더라고요. 윤 대통령 지지율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진짜 지지율을 올리려면 제가 이 얘기를 2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네, 진짜 문재인, 이재명을 다 이제 잡아 쳐넣으면서 네, 보수가 기대했던 윤통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오히려 이런 탄핵 얘기랑 이런 게 좀 수그러들 거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좌파들의 특성이 보면은 항상 대응을 안 하고 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쳐요. 근데 되게 강한 모습을 보이면 못 친단 말이에요. 네, 얘네들이 보면 항상 그랬어요. 박 대통령님도 참자. 아닌 거 언젠가 알아주겠지 하시다가 그렇게 당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예, 지금 저도 이게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이 바닥은 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을 저렇게 이제 설치게 두고 조국을 설치게 두니 음, 저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애초에 이재명이 특검 같은 소리 나불거리기도 전에 잡아 넣어야 됐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음, 왜냐하면 이재명이 정말 이렇게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음, 정말 끝장이잖아요. 저는 윤통님이 임기 끝나시기 전에 문재인, 이재명 이 두 사람을 꼭 해결을 하고 가야 보수의 괴멸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다음 대통령이 정말 운 좋게 보수에서 나올 수 있다고 쳐요. 지금 당장은 명백한 후보조차 없잖아요. 사실 예, 이재명이 노리는 게 그거고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나눠줘서 막 싸울 때 음, 지금 이때 윤통을 탄핵을 시켜서 무조건 본인이 정권을 잡겠다. 이게 사실 이재명의 목표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한동훈 지지자들의 하는 말이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막기 위해 특검 얘기를 한다.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면 그 특검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김건희 여사님만 정당한 처벌을 받고 끝난다는 보장이 있으면 좋다 하라 이거예요. 음, 근데 거기서 끝나겠냐고요. 애초에 이재명은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됐든 관심도 없어요. 음, 윤통만 칠 수 있으면 음, 애초에 윤통한테 칠 거리가 있으면 김건희 여사 물고 오지도 않았을 거야. 저희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치었을 때 저는 이번에 탄핵이 되면 저는 보수 자체가 앞으로 보수 대통령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 권태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 올려놓으면 탄핵당하니까. 그렇죠. 계속 그러잖아. 이게 왜냐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실 이 정권을 뺏어왔어요. 문재인 때. 이게 5년 만에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이게 문재인이 깽판을 쳐서도 있지만 예, 저는 진짜 우파 국민들이 다 같이 몰려서 이건 부당하다. 막 이러면서 저희가 거의 뺏어온 거잖아요. 정권을. 걔네 손에서. 근데 이렇게 힘들게 올린 정권에서 막상 복수할 건 아무도 못하고 솔직히 말해서 막말로 윤통이 밉지만 찍은 사람 너무 많잖아요. 예, 그래도 조사한 사람이지만 더 우리도 이재명 한번 쳐보자. 우리도 문재인 한번 쳐보자라는 마음으로 뽑은 분들도 많잖아요. 예, 이렇게까지 해서 뽑아놨는데 복수는 다 실패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탄핵은 탄핵대로 당하고 또 이재명이 정권 갖는다? 이러면은 모든 사람들 우리 열심히 하지 말자. 이렇게 지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때 이제 우리 국민들 다 알지만 그래도 정유라 씨는 엄마의 문제고 정유라 본인의 문제였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광풍 시절에 지금
반추해 볼 수가 있거든. 우리 제3자하고 입장이 다를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거하고 그때 당시 어머니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막 이 당에서 돌아가는 거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저는 정말 똑같다고 생각을 아, 하고, 왜냐면 똑같아요? 제가 9년 전에 김건희 여사님 입장이었잖아요. 음. 제가 그래서 김건희 여사님 녹취요? 저도 다 들어봤죠. 김건희 여사님 저희 엄마 욕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좋다 이거예요. 왜냐? 제가 만약에 지금 이거를 포용을 하지 못하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재명한테 가서 붙어서 윤통 욕하면요. 솔직히 제 미래는 더 지금보다 덜 불안할 거예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가서 윤통이 저희 엄마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하면서 가서 검찰 뭐 없앱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재명은 제가 고맙겠죠. 그럼 다음 대선 후보 사실상 이재명이 될 확률이 높은데 그럼 저는 인생은 편하겠죠. 근데 내가 그렇게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제가 그거 남이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데 침묵한다? 거기에 동조한다? 그럼 이거는 올바른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요. 예. 언젠가는 내 자식이 불합리한 상황에 놓였을 때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내 자식을 주사파 판치는 나라에서 키울 수 없으니까 참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그때 상황하고 굉장히 똑같아요? 박근혜 구체적으로. 대통령님도 결국에는 대통령님을 칠 수 없어서 저희 엄마를 끌어들이고 저를 끌어들인 거잖아요. 아, 윤통님도 윤통님이 직접적으로 칠 거리가 없으니까 여사님을 끌고 오는 겁니다. 아, 그렇지. 자식이 없으면 대부분 원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식을 문제로 공격을 많이 해요. 여태까지 그랬잖아요. 예. 근데 자식이 없으니까 걔를 갖고 공격할 수는 없으니 아. 마누라를 갖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9년 전엔 어땠냐? 박 대통령은 남편도 안 계시네? 그러니까 이제 지인의 딸까지 끌어와서 마치 제가 박 대통령님의 딸인 것처럼 사람들이 가스라이팅해서 공격을 했잖아요. 뭐 저 정유라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친딸이라는 뭐 루머도 막 일부러 막 흘리고 그랬어요 그때. 그게 바로 얘네들의 전 특징이라고 생각. 없으면 만든다는 거예요. 뭐 줄리도 지금 그렇고 만들어내지. 사실상 김건희 여사님이 뭐 조심스럽지 못하다.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예, 해요. 예. 근데 그렇잖아요. 윤 대통령님이 후보에 나가기도 국힘 후보로 나서기도 전에 녹취록을 들고 와갖고 지금 욕을 해버리면 과거의 한 말을 어떻게 여사님이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저런 입장에 많이 놓여봤기 때문에 지금 저거를 가지고 여사님을 욕하는 거는 앞으로 잘해라가 아니고 어쩌라는 거야? 이 소리밖에 솔직히 안 나오거든요, 당사자는. 왜냐 그렇잖아요. 과거의 일은 내가 돌릴 수가 없어요. 앞으로 김건희 여사님이 똑같은 짓을 하면 저도 같이 욕을 할게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점점 과거의 일을 파고 있잖아요. 최재형 목사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더 과거의 일이 불려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동훈 지지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거예요. 앞으로 조심시키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때리는 거다. 아니 후보로 나오기도 전에 일을 갖고 나가고 뭐라고 하는데 그거를 앞으로 더 잘하라고 때린다는 건 말이 이치가 안 맞는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와서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때는 우리 유라 씨가 너무 어렸지만 그때 만약에 그 어머니나 유라 씨나 대처를 어떻게 했으면은 그때 당하지 않았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지금의 저였으면 나가가지고 어쩌라는 거라고 했어요. 그때 내가 지금 빚 뽑아서 여기서 검사해 줄 테냐 아니면 니들 다 옷 벗어라. 전 이렇게 나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지금의 수세적으로 저라면 했으니까 당했구나. 그랬겠죠. 지금의 저라면 지금 뭐 박 대통령님이 딸이라 그랬던 얘들 다 나와라. 아니면 다 벗어라 옷. 그리고 다 법적 책임진다는 약속해라. 그렇게 뽑자. 다 보는데 지금 이렇게 같으면 했겠죠. 그렇게 했겠다 이거지. 저는 결과적으로 윤통님이 9년 전 저희가 윤통님한테 기대했던 모습 있잖아요.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 모습이. 그 모습에 기대에 충족하면 사실 당대표란 기싸움 자체를 할 이유도 그럴 수도 없다고 봐요.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윤통님의 상황을 지금 빗대어 말하면 우리가 너무 예쁜 오르골을 샀어요. 소리가 너무 예쁜 오르골을 샀어요. 근데 그 오르골에 소리가 안 나. 그럼 누가 그 오르골을 아끼겠어요? 오르고가 뭐야?
오르골이라고 소리 나는 예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장난감 같은 거. 예, 예. 네, 그니까 이게 뭐냐면 예. 남의 집 칼이 너무 잘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손까지 베었어. 그래가지고 그 칼을 따라갔는데 칼이 안 들어 우리 집에서는. 아, 이러니까 더 사람들이 답답하고 더 이제 속 터져 하는 거죠. 그렇지. 이게 자꾸 하다 만 것 같은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문다에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어중간하게 살짝씩 나오는데 뭐가 큰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더 애가 타는 거죠. 이러니 그 좌파는 정치 검찰 같은 소리나 할 수 있는 거고 우파는 실망스럽고 이거에 저는 연속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저는 용산도 되게 잘해보려고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혓발질인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게 나름대로 포용해보려고 김경수 사면도 하고 저쪽 애들 눈치도 보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애초에 문제가 윤통은 애초에 정치적인 기반을 가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네. 국회의원을 하신 적도 없고 뭐를 한 적도 없고 근데다가 문재인 정부의 이제 검찰총장이셨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박 대통령님을 또 수사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윤통님이 항상 보수임을 증명해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박 대통령님이야 김경수를 사면하건 문재인을 사면하건 의심의 여지가 단 1도 없는 보수시잖아요. 아버님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의 험담을 하고 좀 욕은 할지언정 아예 돌아서진 않는단 말이에요. 박 대통령님 같은 이제 진짜로 날 때부터 보수인 사람들은. 네. 근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윤통님 같은 분은 조금 의심스러운데? 라는 의심이 약간이라도 생기는 순간 사람들이 다 돌아서는 거죠. 그렇지. 의심스러우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폭락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확실히 보수임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좌파들을 척결하는 모습을 그 범죄자들이니까 척결하는 모습을 강하게 내놓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건 우리가 바라는 건데. 저는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보다 유승민, 이준석 이런 애들을 거치면서 배신자의 학을 떼게 된 보수가 가지는. 근데 지금 한동훈의 학을 떼고 있는데 한동훈은 어떻게 평가해? 유라 씨가 볼 때. 저는 좋아하지 않죠. 네. 아니 왜냐면 그때로 돌아가면 지금은 한동훈이 누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로 돌아가면 준석이죠. 준석이. 준석이가 그때 박 대통령이 구속되시고 뭐라 그랬어요? 저 날라가는 거 감옥에서 보시면서 즐거워하십시오 이랬잖아요. 그때 그랬다고? 야, 그 소리 들을 때 기분은 어땠겠어요? 야, 진짜 제가 진짜 그거 보면서 일이 빡빡 가라는데 이 새끼 내가 너 나중에 잘 되나 보자 이러면서 제가 그래서 이준석을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덜 됐다. 예. 너는 인간이 아니다. 인생 똑바로 살아라 이 돼지 새끼야. 제가 맨날 이런 소리 하는 게 그때 제가 이준석한테 너무 일이 빡빡 갈아서 그래요. 그러네. 이준석 누가 키워줬습니까? 박근혜 키즈라고 박근혜 대통령님 끼고 다니면서 키워주셨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일을 갈만하다. 진짜 일을 빡빡 갈만해. 저 이게 진짜 한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게 한 대표니까 1,000원으로 이재명 이기고 당선된다 치더라도 또 타딩이에요. 그렇지. 저 짝애들은 쪽팔린 걸 몰라서 만약에 한동훈이 이제 대통령 되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뭐라 그럴 거냐? 본인 키워준 윤통을 배신했다. 나라도 팔아먹을 사람이다. 이제 와서 보니 윤통이 억울했겠다. 이러면서 탄핵해야 된다고 할 거예요. 근데 대통령 안 돼 절대로. 왜냐면 우파들이 안 찍어. 된다고 쳐도. 우파들이 안 찍어서 못 돼. 좌파들이 찍겠어요? 우파들도 안 찍는데 우파의 일부분만 찍겠지. 좌파들은 아무리 이재명 욕하는 그 문파들도 결국엔 나가서 이재명을 찍어요. 당연하지. 근데 우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나가지. 우리는 안 나가 아예. 저번 총선 때 봤잖아요. 저번 총선 때 우리는 아니다 싶으면 안 찍어요. 안 찍어 안 나가. 네, 안 나가죠. 차라리 그냥 등 돌리고 안 보겠다. 니네 알아서 해라. 이러잖아요. 이거를 총선 때 봐놓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 아직도 광주에 가서 생쇼를 한다는 건 저는 정말 지능이 낮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한동훈 지능이 나쁘다고 보는구나. 한동훈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힘이 다 그렇잖아요. 맞아. 5.18 만세 이러고 있고 5.18 명단 까란 소리는 아무도 못하죠. 그러니까 5.18에 그 박사님 그거 아세요? 5.18을 연상되게 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가수가 5.18 유공자예요. 5.18을 연상되게 하는 시를 지었다고 5.18 유공자예요. 야, 그러니. 근데 이 5.18 유공자를 어떤 놈이 선정을 하냐? 나라에서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광주시장, 광주에서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기정이 똥꼬 잘 빨면 유공자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덜끼리 그냥 다 헤쳐먹는 거야. 우덜끼리. 저는 그럴 거면 얘네들이 분리독립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제정신 아닌 짓을 할 거면 지네들끼리 해서 맞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답답하다. 예. 정신병자가 나라의 정상보다 많다고 해서 다 같이 정신병자가 될 순 없어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럼. 나라에 살인범이 더 많다고 해서 온 사람들이 다 살인 저지르고 다니면 나라가 안 돌아가겠죠. 전 그러게. 지금 딱 그 지경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윤통이랑 건여사는 물론이고 한 대표랑 한 대표 부인, 한 대표 딸내미까지 그냥 다 작살나는 건데 이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지금 그저 당장 한 대표 딸 안 친다고 해서 이게 끝날까요? 아니에요. 그럼. 한 대표가 또 올라올 때쯤 되면은 한 대표 딸 갖고 와서 한 대표 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딸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이거를 왜 저는 그렇게 하는지 정말 모르겠고 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대로 가면 필패인데 이게 필패가 그냥 우리가 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전 나라가 망하냐 마냐의 기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네들 지금 그러니까. 북한한테 하는 거 보세요. 또 그때 가서 만약에 한 대표 마누라 때려잡을 때 힘을 보태줄 사람이 뭐 우파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윤통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 대표 마누라 때려잡힐 때 좌파 잘한다, 너 꼴 좋다 이럴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 팀, 네 팀 나눠갖고 우파 내에서는. 한동훈 딸의 운명이 달렸다. 좀 자중하고 사퇴해라.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게 맞. 사실 박사님 그렇잖아요. 같은 파 내에서 떨어진 표를 중도로 채운다는 이런 발상은 역대 선거에서 시도한 사람이 사실 수도 없이 많아요. 뭐 유승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런 시도가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봐서 다 알잖아요. 근데 그래. 왜 저는 이런 시도를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매번 시도하는 사람이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기회주의를 보는 그런 거죠. 약한 사람이 이런다는 게 저는 참 아이고 저 우리 유라 씨 그 어머니 형집행정지 신청하는 거 이번에는 좀 꼭 좀 됐으면 좋겠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9년을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지금 저 이제 10월 30일인데 제가 10월 30일에 생일이에요. 거의 9년 전 제 생일에 저희 엄마가 구속이 되셨어요. 아, 딱 9년 됐구나. 예. 네. 그때 제가 21살이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20살 때 생일은 이제 아기 낳느라 엄마랑 못 보냈고 어떻게 저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20대 생일을 저희 엄마랑 한 번도 못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20대는 정말 상처뿐이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30대에는 이제 좀 저는 어머니만 나오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다른 거 그러니까. 없이. 예. 나 정말 어머니만 좀 꼭 나오셨으면 좋겠고 저희 어머니가 내년에 70세세요. 저는 30살이고. 아이고 참 그렇구나. 근데 지금 김수미 씨 오늘 돌아가셨잖아요. 75세. 75세. 예. 저희 엄마는 감옥에서 지금 몸도 안 좋으실 텐데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가혹한 거야 진짜. 저는 엄마가 얼마나 사실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참 오늘 그거 보니까 덜컥 좀 겁이 나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예. 우리 엄마한테도 얼마나 남았을지가 모르는데 이제 우리 애기들도 그렇고 예. 지금 이제 나오셔도 사실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겠다. 진짜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엄마를 좀 꺼낼 수 있을까? 아니 정말 내가 정말 저기 안 그래 제가 진짜로 청와대 앞에 가서 피켓 시위라도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시끄러운데 숟가락 하나 더 얹는 느낌이라서 차마 못하겠어서 안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진짜 그거라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솔직히 너무너무 속상해요. 아 그러네요. 하여튼 뭐 어른으로서 해줄 게 없고 미안합니다. 하여튼 힘내시고 여러분들 어머니 최소원 씨가 저 형집행정지 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유아 씨 힘내세요. 또 네, 또 감사합니다. 연결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참 이 뭐 딸 자식 같은 나이라서 저도 딸이 있고 참 안타깝네요. 지금 뭐가 잘못되는 나라 아닙니까? 말하기도 참 거시기하다. 네, 마치겠습니다.